법정 스님이 사랑한 책들을 소개합니다. 집 하노라기의 혁명, 후쿠오카 마사노부, 최성현 옮김. 이 책에서 후쿠오카 마사노부라는 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농법, 무위의 농법.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밭 깔기도 하지 않고요. 퇴비를 준다거나 비료를 주지도 않고요. 농약을 치지도 않고 제초도 하지 않는 농법을 말합니다. 이분께서는 이제 주로 벼농사와 보리농사, 일본인이시니까요. 벼농사, 보리농사, 그리고 귤농사, 감귤농사를 지으십니다. 과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작물이 잘 클 것이며 수확량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의심을 하게 되는데 이분은 평생을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데 평생을 바치십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되고 이 자연농법의 대표적인 그 창시자 또는 이 대표인이 되십니다. 많은 나라에서 여기 이 농법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사실은 농법을 배운다기보다 그의 철학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분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의 충격처럼 인간은 아무것도 모른다. 물질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 어떤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무익하며 쓸데없고 헛되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원래 농학교를 나오고 요코하마의 세관 식물검사과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걷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이 결혼하기 전 총각 시절이었기 때문에 유흥도 즐기고 도시에서 연애도 하고 친구들과 술도 마시고 그러면서 또 일도 자기의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보통의 인간이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었습니다. 보통의 생활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빡 왔던 거죠. 인간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게 온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이런 충격이 어느 날 갑자기 오기 전에 죽을 고비를 한번 넘깁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난 다음에 이 삶의 회의를 느끼게 되죠. 그 회의를 느끼고 또 술을 먹고 고민하고 그 삶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이런 것을 깨닫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깨달음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 책들이나 위인들에게서 보여지는 걸 보면 이것은 긴가민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확실하게 확 와닿는 그런 종류의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사람이 180도 달라지는 거죠. 정상적인 그 전까지 해오던 정상적인 직장 생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미친놈처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후쿠오카 마사노부 님이 95살까지 살아계시면서 산속에서 살아계시면서 이 자연농법을 이렇게 연구를 하시고 또 보급을 하시고 계속 연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인이 되셨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기인으로 봤습니다. 이상한 사람인 거죠. 많은 사람의 눈에는. 하지만 이분은 시작부터 자기의 사고방식이 어딘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은 조금 들긴 했지만 아무리 거듭 살펴봐도 어디에서 꼭 그것을 부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그 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철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그것을 깨달았을 때 자연계의 극미한 세계가
광대무변한 우주 세계와 너무도 흡사하다는데 불가사의한 감회를 느끼곤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에까지, 그런 깨달음까지 다다랐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인위, 곧 자연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만든 것에는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실제 농사로 나타내 보이고자 자연농법을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1938년인데, 그때부터 이제 이분은 계속 청년 때부터죠. 계속 농부로 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쓸 때는 이제 35년 동안 농부로 계속 살아왔고 실험을 해왔던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농법을 시작했습니다. 저절로 땅은 비옥해진다라는 게 이분이 느끼고 깨달은 바였습니다. 농약이나 비료 따위가 필요 없다.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자연과 익숙해지게 되면 우리 지구의 이 순환하는 자연의 순리가 땅에서 풀이나 식물이 자라고 나무나 풀이 자라서 때가 되면 커서 낙엽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때가 되면 죽어서 쓰러지기도 하고 하죠. 근데 사실은 이제 물도 이제 자연계에 돌아가는 순환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햇볕과 우리 늘 태양을 만나게 되니까요. 그다음에 이 토양이라는 것도 이제 점점 토양이 1cm, 표토가 1cm가 만들어지는 데는 수많은 세월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연의 원래 특성이 뭔가를 인간이 하지 않는데 땅은 비옥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법으로 이해를 해보자면은 비료를 주지 않고 퇴비를 주지 않고 뭔가를 하지 않는데 뭐 흙을 숨쉬게 한다든지 경운이죠. 땅을 뒤집고 하는 거야. 소나 경운기가 땅을 뒤집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통기가 잘 되고 이렇게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자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저절로 더 풍성해집니다. 더 발전하게 되고 더 흙도 더 좋아지고 하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인류가 들어서면서 대량 생산과 그리고 거기 뒤에 돈이라는 게 숨어 있죠. 이제 돈을 극소수의 일부가 돈을 다 가져가기 위해서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개발한 나름대로의 그 다수학 경제적이라고 말하는 돈이 적게 드는 그런 방법으로 이 농업 기술을 발전시켜 왔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분은 자연형을 찾아가게 되면 병충해 방제도 필요 없고 농약도 필요 없게 된다. 가지치기라는 기술도 필요 없게 된다. 자연을 이해하면은 인간의 지혜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진다. 라는 것을 느끼고 이걸 테스트 해보기도 합니다. 처음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가 하시던 이제 감귤 농장에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하던 걸 이제 물려받아 가지고 왔는데 이미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하고 가만 놔둔 겁니다. 자연 그대로. 하지만 첫 번째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병들기 시작합니다. 감귤나무들이. 그러고 이제 왜 그럴까 고민해 보니까 이미 자기 아버지가 그 가지치기를 해왔던 나무였고 이 사람이 뭔가를 활동하고 있던 나무였던 겁니다. 이미 자연형을 벗어난 월귤나무이기 때문에 그냥 놔뒀을 때 이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자연형이 아니라 방임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미 내가 다 손대놓고 자연의 그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이제부터 너는 자연스럽게 살아라. 넌 알아서 잘 클 거니까 라고 던져뒀을 때는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 번도 가지를 사람이 손을 대지 않고 키우는 농법을 나중에 성공시키게 되는데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더 많은 수확과 맛있고, 그 다음에 이 심지어 이 벼나 보리나 이 귤을 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더 많은 양의 수확을 해냅니다. 질도 좋아지고. 그것을 증명해내지만 세상은 이분의 이 자연농법을 받아들일 아직 단계가 되지 못했죠.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런 농법을 점점 많이 알려지고 쓰고 있습니다만, 이런 농법에 대해서 이 당시만 해도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자연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로 뭔가 잘못된 일을 해놓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방임하다가 그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나면 그걸 막 열심히 고칩니다. 그리고 고친 일이 효과를 나타내면 역시 그것은 가치 있고 훌륭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일부러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또 고생하고 일하고 결국은 내가 잘했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 방법들이 정말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 후쿠오카 마사노부 선생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전문 농학자나 과학자는 자연을 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런 입장에 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연구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볼 때 인간은 자연을 알 수 없다 하고 말하는 게 차라리 옳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정말 아이들의 눈으로 보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눈은 곧고 맑게 트여 있기 때문에 푸름을 그대로 보고 푸름을 푸름으로 느끼는데, 어른은 이미 자연은 7가지 색깔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7가지가 아니더라도 이미 글자로 지어진 색깔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자연의 푸름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텔레비전의 푸름이나 자연의 푸름이나 차이를 못 느끼게 되고, 거기에서 받는 감동도 텔레비전에서나 자연에서나 다를 게 없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는 거랑 그 자연에 서 있는 거랑 차이가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죠. 자연보다 인간의 지혜, 인간이 생각해낸 진선미 쪽이 위대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단 한 번이라도 자기가 가꾸는 논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지만 경이로운 세계를 엿볼 수 있다면 인간의 지혜라든가 사고방식이 얼마나 천박한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분의 농법을 잠시 이렇게 들여다보면 보리와 벼를 짓는 농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름에는 벼를 심고 모내기, 이제 봄에 모내기 해가지고 미리 모판에 만들고, 우리가 흔히 아는 농법이죠. 모판에 만들고 또 모내기 해가지고 또 풀도 뽑아주고 약도 치고 하면서 건강하게 키우다가 태풍이라도 불면 세워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벼가 이삭이 익으면 배에서 또 그 논에 놀리지 않고 겨울에 보리를 다시 심죠. 보리를 심고 또 그와 비슷한 또 수확할 때까지 손을 댑니다.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벼가 지나고 보리가 지나고 나면 또 벼를 심는 이런 농법을 합니다. 근데 이 후쿠오카 마사노부님은 이렇게 논에 물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 대지 않은 논에, 그리고 모내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씨앗을 벽씨를 뿌립니다. 땅에 뿌리고 그 벼가 자라면 그 사이에 이제 제초도 하지 않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제초, 경운, 땅도 갈지 않습니다. 단지 이 씨앗을 그냥 맨 땅에서 뿌리는 게 아니라 이 계속 반복된 땅에 그 전에 한 벼를 수확하고 나면 벼 이제 쌀만 빼고 이제 그 대가 남잖아요. 그 대들을 그냥 바닥에 던져 두는 겁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먹지 않는 부분은 다시 땅으로 돌리는 거죠. 보리도 마찬가지고요. 보리 수확하고 남은 보리대를 그냥 그 자리에 던져둡니다. 그러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썩고 그것이 다시 영양분으로 돌아가고 이러한 그 자연의 숲속에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벼에 이삭을 뿌리는 시기가 보리를 베기 전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보리가 달려 있고 익어가고 있을 때 얼마 전에 그냥 보리가 키가 있으니까 이 사이로 그냥 벼 이삭을 뿌리는 거죠. 씨앗을 막 뿌립니다. 뿌려놓고는 보리를 베입니다. 밟고 다니면서 베겠죠. 베고 보리를 수확하고 남은 그 대들을 우리가 먹지 않은 풀 부분을 그냥 눕혀두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이 벼가 싹을 틔우고 물이 없는 논인데도 불구하고요. 싹을 틔우고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벼가 자라고 또 수확할 때쯤 되면 벼를 베기 전에 보리 씨앗을 뿌립니다. 벼를 베기 전에 뿌리고 그 다음에 씨앗을 이제 한 며칠 전에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벼를 베고 또 벼를 수확하고 또 남은 집단 있지 않습니까? 이 집단을 그냥 자연으로 다시 돌리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는 거고 나중에는 한 번에 그 벼와 보리를 한 번에 뿌립니다. 벼와 보리 씨앗을. 그걸 언제 뿌리느냐 하면은 이제 벼를 수확하기 전에 처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보리를 뿌리는 이 시기에 벼를 베기 전에 보리와 벼 이삭을 같이 씨앗을 두 개 다 동시에 뿌리는 거죠. 그러고는 수확을 하고 다시 집단을 땅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이 집단 사이에서 뭐 씨앗을 심는 것도 아니고 흩어 뿌리는 겁니다. 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던져뒀을 뿐인데 이 벼는 겨울에는 자라지 않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냉장 상태로 그냥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때가 될 때까지, 봄이 될 때까지 벼의 씨앗은 새들이나 동물들에게 빼앗기지 않은 다음에야 그대로 있게 되는 거죠. 대신에 먼저 보리가 자랍니다. 보리가 자라서 겨울 동안 이제 봄에 수확을 하면 이 벽씨는 그 전해 가을에 벼베기 전에 뿌렸던 보리랑 같이 뿌렸던 그 씨앗이 그 다음에 봄에 저절로 자라난다는 거죠.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저도 텃밭 농사에서 자주 쓰는 이걸 응용해서 다른 채소에게도 쓰기도 합니다. 겨울에 발화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런 농법으로 최대한 사람이 일을 많이 하지 않는 인위적인 것을 가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죠. 우리가 아플 때 병원을 많이 찾아가지만 약을 먹곤 하지만 건강할 때는 병원 가는 일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식물도 벼도 보리도 마찬가지다. 이게 자기의 이 건강한 자연의 시스템에서 건강함을 유지할 때는 병도 별로 들지 않는다. 그리고 천적이라든지 자연적인 이 밸런스가 맞아져서 병이 잘 들지 않는 거죠. 해충도 잘 오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면 가만 냅두면 더 병이 많이 걸리고 해충의 피해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분은 평생 동안 그것을 증명해내고 이것을 소위 과학자들이라고 말하는 농학자들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관공서에 증명을 한 것을 자료로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전문가들이 와서 보게 되는데 문제는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죠. 병충해 전문학자가 와야 되고
가만 보니까 거미가 이 하는 역할이 있으면 곤충 전문가가 또 와야 되고 농약 전문가가 와야 되고 뭐 이런 전문가들이 오지만 결과는 훌륭하지만 다른 놈보다 더 많은 수확을 해냈지만 정책적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조금 안타까워하시면서 계속 이것을 알리려고 하시죠. 이러한 후쿠오카 마사노부님의 자연농법은 정부에 의한 정책적인 이 방법으로는 가지 못하지만 많은 전 세계인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책을 번역한 그 최성현 님도 지난번에 소개했던 그 한살림 운동의 그 일원이셨죠. 최성현 님도 여기 이 책을 번역하시고 역시 이 최성현 님도 이제 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산으로 들어가서 살고 계시죠. 그리고 이분의 또 유명한 책이 산에서 살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도 이렇게 보시면 이 법정 스님이 사랑한 책들의 목록에는 없지만 아주 연관된 또 우리게 또 한국적인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책도 한번 볼만하다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은 점점 또 이 자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리고 다큐멘터리나 또는 뭐 여러 이 매체로부터도 이런 자연 농법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점점 더 저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제 텃밭 농사에도 아직 이분처럼은 되지 못하는데 많이 실험을 하고 있고 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책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보태고자 합니다. 유튜브를 이제 하다가 보니까 제법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구독도 해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뒤에 하고 있나 하면 사실은 이제 그 많은 분들 중에 조회수와 끝까지 보시는 분의 그 유튜브를 직접 해보니까 그게 알 수가 있더라고요. 몇 분 정도가 끝까지 보시나 알 수 있게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끝까지 들어주시는 걸 보고 이 끝까지 들어보시는 분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마지막에 조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 뭐 이렇게 표현 방식이 제가 뭐 뛰어난 것도 아니고 사투리도 섞여 있고 그다음에 약간 재미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되고 또 이 작업이 즐거워집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고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 댓글 달아주셔도 반가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